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베링거인계라는 동물약품에서 충청도 지역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강기종 수의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에 좀 소개돼가지고 긴장이 돼서 그런지 먼저 나와 있고 좀 오버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앞선 시간에서 작트란의 성분이나 양리학적 기전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발표할 내용 먼저 사용해본 국가에서 먼저 사용해본 나라들에서 어떤 효능을 보였는지에 대한 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나 수치들을 좀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약간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편안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고요. 제가 이 논문 준비하면서 논문 초록들 여러 편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작트란도 우리나라에서 농가에서 좋은 반응을 좀 보이면서 여러 좋은 데이터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표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트란의 그 사용에 관한 한 페이지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미스로마이신이라는 새로운 물질의 항생물질이고요. 돼지에서의 용량은 체중 25kg당 1ml를 용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으로는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항생제가 주로 그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균 작용을 나타내지만은 이 정균 작용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게 살균의 효과까지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마스크를 좀 내리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효의 시간이 약효 효능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까 보여드린 그 양리학적 기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0분 이내에 세균 살균 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효성 약제들이 보통은 방광기가 짧아서 약효 지속기간이 짧은데 반해서 작트란은 돼지의 경우에 6에서 최대 10일까지도 약효가 지속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약기간은 28일이고 저희가 허가받은 병원체균으로는 흉막폐렴균, 파스투렐라성 폐렴, 글래서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오늘 이 발표에서 주목하는 세균총으로는 흉막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체와 또 글래서시의 원인체,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흉막폐렴입니다. 흉막폐렴이 국내에서 요즘같이 건조하고 이런 날씨의 변화가, 온도의 변화가 밤낮으로 좀 일교차가 큰 날씨에서도 요즘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요즘도 우리나라 양동가에서 흉막폐렴을 피해를 겪는 양돈 농가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농장을 들어가 보면은 오후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오전에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돼지들이 밖으로 꺼내지고 돼지가 흉막폐렴을 일으켜서 이렇게 급사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흉막폐렴이 이렇게 급사를 일으키는 데는 잠복기가 대단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10시간에서 3일이면 잠복 감염이 되고 증상으로 나타나서 급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보기 전에 폐사를 다발하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막폐렴 원인체가 산생한 독소가 폐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그 내독소에 의해서 쇼크를 일으키면서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질병은 병원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독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폐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여 병원성이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막폐렴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돼지 사료 섭취량이나 음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효한 투여 경로가 주사치료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열해드린 항생제가 흉막폐렴에 유효하다고 알려진 항생제들인데요. 흉막폐렴에 유효하다고 있는 항생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항생제의 종류가 어떤 거냐를 좀 판단하기보다는 약제가 얼마나 빨리 표적 장기에 도달하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트란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키워드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작트란의 작용 시간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앞서 정고은 수의사가 발표할 때도 이 슬라이드를 보셨겠지만은 흉막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효가 우리가 원하는 표적 장기, 폐나 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장기들의 좀 속효성으로 작용하는 약제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그 가로축이 일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돼지 흉막폐렴균을 90% 정도 사멸할 수 있는 농도, 저희가 MBC 90이라고 말하는 이 농도를 2시간 만에 넘어서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흉막폐렴의 원인체에 빨리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원하는 표적 장기에 빠르게 약효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흉막폐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페이퍼들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페이퍼가 2016년 그 세계 돼지 수의사 대회에서 발표한 그 페이퍼 중에 일부입니다.
자돈의 흉막폐렴균을 공급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작트란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실험 디자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주령의 흉막폐를 음성 자돈을 선발해가지고 비강을 통해 공급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20뚝씩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서 그 실험군에는 작트란을 우리가 권장 용량만큼 체중 25kg당 1ml에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 대조군에는 그와 똑같은 생리식염수를 동일한 양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냥 그 항생제를 농장에서 평가를 해보면 돼지 상태가 어떻게 좋아져서 이렇게 많은 평가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클리니컬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점수화 시켰습니다. 직장 체온이라든가 활동성, 호흡수, 기침, 체 상태들을 점수화 시켜서 임상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체중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체중은 실험 개시 일주일 전부터 그 체중을 측정하고 실험을 개시한 날 그리고 그 우리가 실험군과 대조군을 접종한 4일 후 이렇게 체중을 한번 비교를 해서 일당 증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고 물론 실험 개시 마지막 실험 종료한 날에서 부검을 해서 폐병균도 한번 비교를 해본 실험입니다.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급 접종을 하게 되면은 공급 접종을 하게 되면은 임상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작트란 접종군에서는 한 4시간 투여한 지 4시간 만에 그 생리식염수를 접종한 일반 대조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 임상 지수에 그 비교되는 임상 그 스코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험실에서 잘 그 폐쇄된 조건 하에서 이 실험이 진행되었기에 일반 필드랑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항생제를 접종하고 나서 하루만 지나면은 거의 원 상태의 돼지 임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성률과 일당 증체량 등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실험군에서 작트란을 실험한 20두의 실험군에서는 모두 돼지가 생존한 반면에 흉막 그 대조군에서는 4마리가 폐사나서 80% 정도 육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료가 일당 증체량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막폐렴에 걸리면은 사료 섭취량이라든가 음수량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건 당연하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당 증체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중점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은 흉막폐렴이 발병을 했을 때 어떤 항생제를 선택할까 이렇게 고심이 되실 때 항생제가 유효한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유효한지 먼저 보시는 것도 1차적으로 하셔야 될 작업이겠지만은 얼마만큼 이 약이 속효성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표적 단계에 작용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항생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개시 후에 실험 종료 후에 이제 폐병변도 이제 한번 살펴본 것인데 작트란 접종군과 대조군에서 폐 경화되는 비율 그리고 폐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그 세균의 농도 비율 이렇게 차이를 보였고,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그 마지막에 흉막폐렴의 양성군으로 양성 그 돼지가 대조군에 비해서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만큼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흉막폐렴에 있어서 우리가 흉막폐렴이 임상 증상이 발견될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 속효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치료 효과에 있어서 큰 이렇게 큰 장점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언급하고 싶은 질병이 다발성 장막염, 글래서시라고도 많이 알려진 다발성 장막염입니다. 이제 돼지들이 우리 이유하고 나서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나게 되면 모체 영양제 대부분 소실되고 나서 이렇게 위축 손부성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농자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게 이제 죽은 돼지를 이제 내부 장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섬유소들이 온통 장기에 유착되어 있는 이런 돼지들 심심치 않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대군 농장에서도 이유자돈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그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발성 장막염의 원인체는 거의 모든 농장에 상재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PRS라든가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1차적인 원인체가 돼지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1차 원인체로 작용할 것이고, 돼지 이유에 따른 스트레스, 이유자돈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가해질 때 질병을 호발하게 됩니다. 밀사라든가 손산의 급격한 온도 변화라든가 아니면 영양학적으로 비타민 E가 결핍한다든가 이런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이유자돈에 이렇게 질병으로 발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절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증상도 분명히 있지만은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이렇게 심낭염, 앞서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심장에 그 섬유소가 많이 유착되는 심낭염 형태도 많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물론 앞서 언급해드린 스트레스 요인의 제거가 우선일 것이고, 그리고 호발하는 일령에, 농장에서 호발하는 일령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항생제를 적절하게 투여할 것인가가 또 치료하는 데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작트란의 저희가 계속 언급해드린 작트란의 키워드 세 가지 중 두 번째입니다. 작트란의 치료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발성 장막염, 글래서시병을 일으키는 원인체에 많게는 한 40배 정도의 세균 사멸 농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90, 즉 세균을 한 90% 정도 사멸할 수 있는 농도에 많게는 40% 정도까지 고농도로 분포할 수 있다는 게 강력한 항생제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인 작트란의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농장에서 호발한 일령에 전략적 투약을 할 때는 어느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속효성으로 작용하는 항생제가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것이 일반적인데, 작트란은 그 효과가 최대 10일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호발하는 일령에 전략적 투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페이퍼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럽의 농장에서, 여러 농장에서 호흡기 원인체에 의한 작트란의 치료 효능을 평가해 본 페이퍼입니다. 한번 실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6개의 농장에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막폐렴균, 또 글래서를 일으키는 원인체, 위축성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체, 파스텔라성 폐렴, 이렇게 원인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트란의 접종군과 경쟁 제품의 접종군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개시한 날에는 비강 스왑이라든가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통해서 이 4가지 세균 중에 하나라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채 실험에 시작을 했고요. 실험을 한 지 10일 만에 생존 개체들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퍼를 읽다 보니까는 이 실험에서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폐사가 발생했다든가 이러면 돼지들이 하나씩 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저희 작트란 투여군하고 경쟁 제품 투여군 중에서 얼마나 더 많은 돼지가 살아남았는지, 이렇게 한번 얼마나 많은 두수의 돼지가 살아남았는지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한 실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임상 증상을 보이는 정도에서는 경쟁 제품과 비슷한 정도의 임상 증상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디자인할 때 얼마나 더 많은 돼지가 살아남았는지 이렇게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봤더니 경쟁 제품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퍼를 읽다 보면은 여러 페이퍼들이 작트란이 이제 대표적인 경쟁 제품이 드렉신이나 아니면은 MSD의 주프레브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직접적인 비교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봤더니 작트란의 치료 효과는 일주일 내 치료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실험을 열흘이나 2주 이렇게 정해놓고 실험했을 때 치료 효과가 분명히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 비교 우위를 보이는 페이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도 그 두 경쟁 제품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작트란을 이런 포인트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이제 슬라이드가 몇 장 안 남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흉막폐렴의 발병 시 신속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30분 이내에 세균은 살균 농도의 조직 내로 전달되고 2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흉막폐렴을 사멸할 수 있는 농도로 조직 내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막폐렴이 발생하는 농장들, 특히나 본장에서 아니면 위탁장으로 전출되는 돼지가 많은 농장들, 이 경우에 흉막폐렴이 호발할 때 신속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두 번째로 이유자돈의 다발성 장막염에서 전략적인 투약이 분명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키워드 중에서 강력한 치료 효과, 헤모필루스 파라스위스 균의 살균 농도의 최대 40배 농도로까지 분포하는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이 약효가 6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돈장들이 돼지의 이동이 비교적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후보돈의 도입식이라던가 돼지의 이동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작용을 해서 호흡기 질병 호발하는 시기에 작트란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면은 충분한 기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유입돈의 순치 과정 중에 발생하는 호흡기라던가 아니면은 돼지 이동, 또 그래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이래만 치료를 하게 됨으로써 호흡기 질병들의 유효한 항생제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호흡기 질병 치료에 있어서 많이들 이제 해보시는 게
이 세균이 어떤 항생제가 그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수성 검사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시게 될 텐데요. 물론 그게 1차적으로 선택해야 될 검사 방법일 테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작태란에 있어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생제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세균총들이 있을 거고 높은 생체 이용률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고농도로 조직에 분포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그 항생제를 선택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항생제 그리고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생제 또 조직 내에서 고농도로 오래 분포할 수 있어서 그 치료 효과가 뛰어난 항생제를 선택하시는 게 그 호흡기 질병 치료 예방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질의응답은 저희가 예. 네, 다 끝나고 그러면은 제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